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어제는 영국 선거가 결말을 맞았는데 결국 예상대로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여당이 참패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도계 총리였던 수낙 총리가 내려오며 노동당 대표인 키 스타머가 영국의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올해 94세인 워렌 버핏은 유언장을 수정했다는데 사후 재산의 대부분을 세 자녀가 관리하는 공익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대신 돈 관리만 맡기며 평소 약속대로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들에게는 명예와 책임을 물려준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평가입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100세가 가까워 가듯이 이 자녀들의 나이도 만만치 않은데 첫째 딸이 71세, 아들들은 69세, 66세입니다. 모두 은퇴할 나이인데 일을 시키는 셈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도 결국 왕관을 써보긴 했지만 73세라는 늦은 나이에 취임했는데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세습되는 돈과 권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뽑을 수 있는데도 78세 트럼프와 82세 바이든이 대결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후보 사퇴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11월 대선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나이 차이는 4살인데 실제로 TV 토론에서는 서로 다른 이 신체 능력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지가 우리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게 훤히 보이는 시대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호주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인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 360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천정이나 벽을 우주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아마존에 제품 리뷰를 남겨주시면 $10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주 발표된 5월 가계 지출은 0.1%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계 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특히 불필요한 지출은 줄어들고 음식이나 건강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표는 주별로 가계 지출 변화를 나타내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소비 동향입니다. 3월이 연한 파란색, 4월이 진한 파란색, 그리고 5월이 오렌지색인데요. 모든 주의 공통점은 5월의 소비가 지난 2달에 비해 줄었다는 겁니다. 퀸즐랜드가 그나마 지출이 꾸준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이 가계 지출 지표가 보여주는 내용은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실업률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내릴 것이라는 미래를 암시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이유는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서호주 출신의 상원 의원인 이 패티마 페이맨의 노동당 사퇴권입니다. 그녀는 29살의 젊은 무슬림 여성 정치인인데 지난 2년간 조용히 상원석을 지키던 그녀가 5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가자 전쟁에 대해 발언을 하면서 이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끊고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해야 하며 팔레스타인을 정부로 인정하라는 지극히 팔레스타인 입장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기자회견장은 한산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국회가 모두 연방 예산으로 시끄러웠던 상황이라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그녀의 목소리가 덮이면서 노동당에서는 그녀에게 노동당 정당대회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페이먼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무슬림표를 고려하지 않는 노동당을 비난하면서 대결 구도에 접어들었는데 결국 이번 주에 노동당을 사퇴하면서 무소속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노동당은
이 당의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이 있다면서 당의 정책을 잘 모르는 젊은 의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페이만의 노동당 사태를 두고 노동당의 인기 덕에 이 서호주에서 뽑힐 수 있었는데 노동당을 등진다는 의견과 이 다민족을 받아들이는 호주가 무슬림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여러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데 다민족 사회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 다민족의 출신 국가의 이익을 봐줘야 하냐 하는 것과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번 건은 팔레스타인 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듣듯이 이 무슬림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종교적인 시각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양심적으로만 봐도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불이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크고 작은 시위의 원인입니다. 이번 사태로 노동당이 입은 타격이 제일 큰데 이민자와 다문화에 호의적이라는 당의 이미지가 이번 무슬림 상원의원 사태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노동당의 이 페니웡 의원이 파티마에게 전화를 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바꾸는데도 10년이 걸렸는데 천천히 당과 논의를 해보자고 설득을 했다는데 파티마는 팔레스타인에서 당장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파티마 의원은 무슬림 출신의 의원들과도 따로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노동당에서 무슬림 표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무슬림 출신의 행보가 대두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종종 등장할 뉴스라 알고 계시면 기본 지식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난 이후 이스라엘 출신의 의원들의 사무실이 공격받는 등의 사건도 종종 있었는데 우리도 이민자로서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호주에서 어떤 목소리를 높일지를 생각하면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사건입니다. 이번 주는 7월이 시작된 만큼 매월 1일 발표되는 전달 부동산 동향이 나왔습니다. 코오로직에 따르면 6월 집값은 전국적으로 0.7% 올라 연간으로는 8%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쿼터별 상승률로는 지난 3월 쿼터의 1.9% 상승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6월 쿼터 상승률은 1.8%입니다. 2023-24년 회계연도간 부동산 상승으로 자가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이 5만 9천 불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6월 말 기준 호주 중간 집값은 79만 4천 달러입니다. 이 표는 2019년 이후 주택 상승 트렌드입니다. 주택 가격은 2022년 이자율이 오르면서 몇 달 내리긴 했지만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4년 인덱스가 145로 5년간 45%가 오른 셈입니다. 2024년 6월까지 도시별로 연간 상승률을 보면 퍼스가 23.6%나 상승하며 1위를 기록했고 브리즈번과 아델레이드가 15% 이상씩 오르며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 상승 트렌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 않은데 이 멜번의 1.3%로 낮은 상승률은 의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분석해 보면 멜번은 작년까지 호주 이민자의 30%가 들어온 도시이긴 하지만 호주 내에서 인터스테이트 이동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은 집을 사기보다 렌트로 처음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 집값을 올리지는 못했고 호주 내 이동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멜번에 집을 팔고 나가면서 집의 공급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투자 부동산도 멜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상승률이 높은 퀸즐랜드와 퍼스, 뉴사우스웨일즈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이라면 멜번에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월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시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호주 달러는 올해 1월 이후 다시 미 달러 대비
67센트를 찍으며 67.3센트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주 주식시장은 8,000포인트 전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4.4%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올 한 해 동안 이 주식시장이 나았는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나았는가를 살펴볼 때 주식시장은 주가 상승과 배당금을 포함한 총 수익률이 11.9%였고 부동산은 한 해 8% 상승하고 이에 렌트비를 포함하면 수익률이 12.2%로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나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